반갑습니다. 칠칠입니다.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은 정말 참 행복해요. 예. 그냥 웬만하면은 우리나라에서 1등이다 그러면 그 세계 1등입니다. 세계 1등. 저는 이 건축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, 이제 우리나라 건축물들 또 관심이 많은데, 지금 세계적인 그 아파트 설계에 대한 그런 선택, 그러니까 설계 공모전을 하고 있어요. 그게 어디냐면은, 압구정 재개발 구역입니다. 1구역부터 5구역까지 그렇게 이제 각 구역별로 그 구역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수순의 차이는 있는데, 요전에 아마 3구역은 이제 그 설계 공모 했는데 모르겠어요. 그것도 지금 선정이 됐다가 뭐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사연이 있고, 제 4구역 공모 있었어요. 거기가 위치가 어디냐면은 압구정동 그 한양 아파트에서 그 한양 그 압구정 파출소 거기서 쭉 강 쪽으로 뒤로 가다 보면 한강 쪽으로, 아마 거기가 이제 뒤에 더 담 밖으로 나가면 성수대교 램프가 이렇게 거의 만나는 그쪽쯤에, 거기에 이제 각 제 이제 4구역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설계에 대한 그런 이제 이렇게 공모전, 그쵸, 한 3개인가 4개 그 이제 설계 회사에서 외국 유명 회사들하고 이렇게 다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는데, 그 우리 설계를 자 선택해 주세요. 그 해당 이제 재건축 조합원들한테 그 선택을 받아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은 그 설계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. 그러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러한 그 설계 공모 그런 행사입니다.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최고의 아파트지만은 이 설계 공모하는 그 부스라 그러죠. 그거는 그냥 원시적인 구조예요. 그 텐트, 텐트 안에서 각 설계 회사별로 브리핑을 하고 소개를 하는 그런 압구정 제4구역 설계 공모에 갔다 왔습니다. 아는 교수님이 그 이제 3구역 그 대의원으로 계시고, 또 그 4구역 그 조합장님 뭐 해가지고 그 같이 그날 만나서 쭉 이제 돌아봤죠. 돌아봤는데, 여러분도 이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. 우리나라의 최고는 정말 세계 최고입니다. 이 최고의 아파트가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, 어떻게 설계가 제안되는지, 여러분도 관심 있으신 분은 거기 이제 압구정 제4구역 설계 공모, 아마 9월, 이달, 오늘 9월 1일인가요? 이달 초까지 그 아마 부스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주말에 관심 있는 분들, 뭐 조합원 아니라고 아마 이렇게 막고 그런 건 없어요. 그러니까 가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물론 이론적으로 뭐 대학에서도 배우고 다 있지만은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가서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거기 가면은 그 설계 그 담당직들이 그 자세한 그 컨셉이랑 뭐 장점을 엄청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. 그런 것도 좀 들어보시고, 그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정말 좋은 설계 한번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 압구정 제1구역부터 5구역까지 설계 공모가 뭐 끝난 구역도 있고, 아직 뭐 구역별로 재건축 조합이 설립이 안 된 데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. 어쨌든 그 이 재건축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. 그래서 이 수순대로 이 뭐 설계 제안하고 결정하고 조합원 투표하고 뭐 또 승인받고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은, 예를 들어서 뭐 대략 한 7, 8년 걸린다 하면은 실제로 여태까지 와서 본 것들은 전부 다 거의 2배가 걸려요. 한 10년 이상 막 이렇게 걸립니다. 그래서 재미난 얘기가, 거기 압구정 조합원들 중에 연세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런 얘기를 해요. 내가 살아생전에 이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살아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참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, 그게 참 웃을 일만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설계한 게 당선되기 위해서 설계비도 엄청나잖아요. 100억에서 한 뭐 300억 엄청나요, 설계비도. 그래서 이걸 당선되기 위해서 뭐 굉장히 치열하게 하죠. 그러다 보니까는 이 모든 게 룰이 있잖아요. 룰. 네?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넘어서는 거예요. 욕심이 나가지고. H설계회사인가 H 설계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,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규정한,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300%다. 그럼 300% 안에서 설계를 해서 이거를 자 이렇게 공모전에 제안을 하고 조합원들한테 말하자면
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좀 욕심을 내다 보니까 뭐 한 오버해가지고 360%막 해가지고 설계를 내놓는 거예요.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보기엔 좋죠. 아니 다른 설계회사에서는 300% 맞춰놓으니까 요만한데 여기 설계회사 보니까 이만한 거예요. 그러니까 거기에 다 예, 선택을 하죠. 이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또 이건 뭐 이 정도 되면 뭐 이건 사기다, 안 된다, 뭐 무효다 이래가지고 이 스타트부터 이렇게 재건축이라는 게 힘든 겁니다. 거기다가 이 프로젝트 얼마나 커요. 네?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. 뭐 설계부터 해서 시공부에서 이 자금이 몰리는 데는 항상 피 튀기는 정말 문제거리들이 생기고 정말 눈이 막 뻘겋게 충혈돼서 진짜 그런 골치 아픈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제 그 저기 핵심에서 벗어나서 어쨌든 그 요즘에 최고로 하는 그 아파트 실내 주택의 실내 공간 설계도 한번 보시고 또 이런 압구정이라는 그 단지 그 단지 설계를 또 어떻게 했는지 그런 여러 가지들 그 다음에 이 아파트 공동주택에서의 편의시설 같은 건 어떻게 배려했는지 또 앞에 한강이 있는데 조망은 또 어떻게 또 했는지 그리고 어떤 태풍이라든지 구조적인 안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계 장치들이 들어가 있는지 또 높이는 얼마로 했는지 자 50층이 넘어가면은 여러 가지 또 옵션들이 들어가야 돼요. 그래서 보통 49층까지 하는데 이걸 70층까지 했을 때는 또 어떤 물리적인 구조적인 문제와 어떠한 안전 조치며 뭐 이런 것들 다 막 고려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굉장히 정말 흥미있는 재미있는 그런 설계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뭐 최고의 아파트라고 해서 높이 높이로 따지면은 잠실 롯데 그 시그니엘 그 아파트가 아마 최고의 아파트겠죠. 우리나라에서는 높이 있으니까.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퀄리티 품질 높은 그런 아파트는 뭐냐. 뭐 이번에 이제 주목을 압구정동 재개발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게 어떤 집 자체가 구조적으로 뭐 럭셔리하고 이런 것도 정말 행복의 하나의 요소가 되겠지만은 그거는 정말 근본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. 정말 좋은 집은 내가 정말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집, 들어가서 또 쉬고 싶은 집, 이런 집이 그래서도 뭐 영어로 그러잖아요. 스위트 홈이라고 그런 달콤한 집, 그게 정말 좋은 집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내 몸에 맞는 옷이 있듯이 나한테 어울리는 집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집이 너무 크다 그래서 달랑 둘이 사는데 너무 큰 것도 별로 안 좋고 그 또 사는 식구 수에 따라 적정한 크기도 있고 그런 거예요. 그리고 교통도 좀 따져봐야죠. 그래서 물론 뭐 다 식구 수대로 뭐 자기 자가용 차가 있고 그렇더라도 이런 대중교통이라든지 또는 이런 도심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물론 자연이 좋아서 교외로 나가서 도심과 뚝 떨어진 데서 이렇게 사는 분들도 있는데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자연과 더불어서 너무 행복하지만은 또 무슨 일을 보려면 이 편의시설, 커뮤니티 시설이 다 도심으로 나와야 되잖아요. 그런 또 불편함도 있지만 그래도 자연이 너무 좋아서 또 감수하는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요 새로 짓는 압구정 재개발 컨셉을 보면은 도심 속에 자연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러한 컨셉들이 또 보입니다. 그래서 각 설계사 컨소시엄마다 자기네 그 컨셉을 딱 뚜렷한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해놨는데 정말 멋진 것 같아요. 요번에 그 재개발 사고요. 3개 회사가 부스 나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어느 뭐 특정 설계 회사를 이렇다 저렇다 단점 장점 얘기하지는 않을래요. 왜냐하면 지금 좀 굉장히 예민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제가 안 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가서 보시든지 아니면 그 또 자료 찾으면 다 나옵니다. 그래서 한번 최첨단 주택에 대한 설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재밌는 게 이 정말 럭셔리한 이런 주거 공간 아파트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거기에 오신 분들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선물을 하나씩 줘요. 목마른 분들이 있으니까 물은 뭐 에비앙, 근데 에비앙보다 아마 삼다수가 좋을 것 같아요. 뭐 에비앙도 주고 삼다수도 주고 그 안에 과자를 막 넣어놨더라고요. 저한테 뭐 한 보따리 주는데 사실 요새 누가 과자 잘 안 먹잖아요. 근데 제 과자를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그 반한 거예요. 그래서 머릿속에 그 과자가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백화점에 갔더니 그 과자 파는 코너가 딱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 경우는
어떤 건축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게 아니라 저한테는 과자가 선전이 된 것 같아요. 백화점에서 과자만 그냥 한 보따리 사게 됐네요. 그래서 저한테는 건축물 홍보가 아니라 과자 홍보가 되는 결과가 돼버렸어요. 그래서 과자만 잔뜩 사가지고 왔습니다. 어쨌든 재미있는 흥미로운 그러한 설계 잘 보고 왔습니다. 그래서 뭐 다음 지금 몇 구역, 5구역인가 뭐 1구역 남았을 거예요. 그때 또 어느 설계 회사들이 참여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1구역, 뭐 2구역에서 당선된 설계 회사가 또 복수로 또 뭐 4구역에서 5구역에서 이렇게 또 같이 될 수도 있어요. 어쨌든 이게 프로젝트가 크다 보니까 혼자서는 버거운 게 있잖아요. 그래서 내 장점, 네 장점, 네 장점 다 합쳐서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가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거의 뭐 국제 수준급의 그런 설계다 아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좋은 영상으로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